토트넘 호스퍼가 마침내 새로운 감독으로 토마스 프랑크의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8년 여름까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는데요. 이와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오피셜 분석가를 통해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이루어질 전술 변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과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 리포트 내용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한준TV에서 기대했던 대로 손흥민 선수의 어쩌면 역대 최고의 시즌을 프랑크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목요일 밤 8시 15분 조금은 늦은 시간 마지막 협의를 진행한 이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영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근을 하고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체 발표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토마스 프랑크는 2016년 브렌트포드에 합류한 이후 오랜 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해온 지도자로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를 맡은 그는 팀을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안정적인 중상위권 클럽으로 탈바꿈시키며 장기간 기대치를 꾸준히 뛰어넘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번 선임을 통해 저희는 축구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수 및 스쿼드 개발에 있어 검증된 역량을 지닌 지도자로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며 팀을 이끌어갈 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에 함께했던 저스틴 코크레인 1군 수석 코치, 크리스 해슬럼 퍼포먼스 총괄 및 1군 수석 코치, 조 뉴턴 1군 분석 코치와 함께 합류하며 안드레아스 예르그손 1군 수석 코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새롭게 합류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코칭 스태프를 모두 대동하는 과정이 조금은 걸렸고 그 계약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이지 프랑크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빛을 보게 될 5명의 선수, 주목해야 할 5명의 선수를 선정해 소개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프랑크 감독은 기존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성향이 크게 다른 지도자로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고 실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상주의적 전술가였다면 프랑크 감독은 유연한 전술 운영으로 유명한데요.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직접적이고 반응적인 접근도 능숙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특히 주목받을 수 있는 5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 선수로 어쩌면 가장 기대할 선수라는 이유로 손흥민 선수를 소개한 것이 프리미어리그 오피셜 분석가 알렉스 캐블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한 선수는 아치 그레이인데요. 프랑크 감독이 과거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영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치 그레이가 프랑크 감독의 축구 철학과 잘 맞는 자원이라는 것인데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 위치 선정,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다루는 능력으로 인해 프랑크 감독의 신임을 받을 자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시스템 하에서 토트넘은 수비 지역부터 중원까지 볼을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천천히 빌드업하는 축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구현이 된다면 그레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데스티니 우도기입니다.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에요. 풀백의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쪽 풀백이 수비 라인에 머물고 다른 한 명의 풀백이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인데 이는 과거에 윙어로 뛰었던 키언 루이스 포터를 왼쪽 풀백으로 프랑크 감독이 전환시켰던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도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는 주로 인버티드 풀백, 즉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8번 역할을 맡았지만 프랑크 감독 아래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오버래핑 풀백 역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걸 실제로 우도기가 이탈리아에서 잘했던 플레이고 그걸 장점으로 삼아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하면서 인버티드 풀백에 적응하다가 그걸 또 잘 적응하지 못한 가운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의 플레이까지도 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다시 원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우도기의 장점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의 공격 포인트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세 번째로 언급됐습니다. 존슨 역시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프랑크 감독이 관심을 보였던 선수라고 하는데요. 속도감 있는 돌파력과 직선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프랑크 감독이 중시하는 공격 방식과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롱패스 또는 짧은 빌드업을 혼용하면서
측면 공간으로 공을 전달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팀이었는데 존슨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돋보일 수 있고 브라이언 은베보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키 반더벤인데요. 프랑크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는 다소 낮은 투비 라인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는 필요합니다. 반더벤은 리커버리 속도와 대인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전진 패스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의 빌드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크 감독은 수비수가 공격 전개의 기점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반더벤은 유럽의 5대 리그 수비수들 중에서도 90번째 100분위 이상의 전진 패스 능력을 갖춘 매우 뛰어난 기록이 입증된 선수죠. 롱패스를 통한 측면 전개나 빠른 전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반더벤은 독일 시절에는 높이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고 본인의 신장을 활용하는 공중볼 거감 능력이 향상되면서 프랑크 감독이 전술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큰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 부문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 16.71골이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술 변화와 상관없이 매 시즌 꾸준히 활약해온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과 빠른 역습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적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올 웨더 플레이어, 모든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선수가 필요한데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 대표적인 자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는 16개로 그 이전 2023-2024 시즌의 27개와 대비한다면 감소했지만 프랑크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는 더욱더 많은 공격 기회,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은베모나 요한 위사처럼 돌파력이 있는 공격수들을 특히 중용해왔던 프랑크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특히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부임은 새로운 전술적인 방향성과 함께 팀 내 일부 선수들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지난 시즌에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못 썼던 것을 프랑크 감독이 교정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폭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드리블러와 빠르게 문전을 습격하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프랑크 감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The final third could revive Son's fortunes. 손흥민 선수의 운명이 특히 공격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파괴력이 리바이브,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오피셜 전술 분석 기자죠. 아드리안 클라크가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포메이션별 경기 운영 방식 및 선수 구성 방식을 전망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선수들과 콤비네이션을 이루게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프랑크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도력과 전술 유연성을 보여준 감독이라고 역시나 강조했는데요. 프랑크 감독이 토트넘을 어떤 모습으로 재편할지에 대해 전술적 성향과 시스템, 선수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전술 철학은 유연하면서도 공격적이라고 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팀은 항상 득점력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가 이끌던 브렌트포드는 챔피언십에서 2시즌 연속으로 최다 득점팀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근 4시즌 동안 평균 5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4-2025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5번째로 많은 66득점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공을 소유할 때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시도하며 2022-2023 시즌에는 평균 56.15%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기도 했죠. 물론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는 수치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평균 47.82%로 주도권을 조금은 내줬죠. 하지만 그의 철학 자체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 시에는 유기적인 압박과 로우 블록을 혼합해서 운용했는데요.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의 프랑크 감독은 측면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맨투맨 하이프레스를 통해 전방에서의 볼 탈취를 노리죠. 이는 기존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수치적으로도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는 최전방에서의 볼 탈취 및 하이 턴오버 횟수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2024-2025 시즌 브렌트포드의 최전방 볼 탈취가 190회였고 토트넘은 186회였거든요. 브렌트포드의 하이 턴오버가 319회로 토트넘의 320회보다 한 번밖에 적지 않았어요. 안정적으로 또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서도 오히려 공격적에서의 수비력이 토트넘 못지않거나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지막 몇 경기에서 실용적인 로우 블록을 선택했던 것처럼 프랑크 감독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 수비형 5백 포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변화하는 전술인데요. 프랑크 감독은 4백을 기본으로 하되 유연하게 3백과 4백을 혼용합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시절에는 4-3-3을 주력으로 사용했지만 승격 이후에는 상대 팀에 따라 3-5-2, 4-2-3-1, 4-3-3을 전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는 4-2-3-1을 22경기, 4-3-3을 8경기 썼고 3백은 단 4경기만 가동했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주요 포메이션 사용 횟수를 보면은 3-5-2를 53회로 가장 많이 썼고 4-3-3을 51회로 두 번째로 많이 썼을 정도로 3백, 4백, 3-5-2와 4-3-3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4-2-3-1 22회, 5-3-2 16회로 더 공격적으로 나설 때, 더 수비적으로 나설 때에 대한 축구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외에 4-4-2 4번, 4-5-1 3번, 3-4-1-2, 3-4-2-1, 4-3-1-2 등 새로운 포메이션도 한 번씩 상황에 따라 시도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해력과 전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 것이죠. 프랑크 감독의 전술에 특히 적합한 선수들이 있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이 중에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가 프랑크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적인 측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포로는 지난 시즌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34회로 토트넘 내 최다 기록을 세웠죠. 롱패스 성공 횟수도 84회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지난 3시즌 동안 크로스 성공 횟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한 팀이고 특히 2023-2024 시즌에는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131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34번이나 크로스를 성공한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는데 메디슨, 손흥민, 스펜스가 그 다음으로 많은 9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왜 크로스가 많았느냐? 원래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인데 포스테코글루가 사이드에 보내서 크로스를 하게 시켰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왔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역할, 꼭 머리가 아니더라도 이 크로스를 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포로의 크로스와 롱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는 빠르고 힘있는 공격수들, 특히 공간 침투와 볼이 없는 움직임에 능한 선수들이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프랑크 감독의 브렌트포드에서 중용했던 올리 왓킨스, 아이반 토니, 은베모, 요한 위사가 모두 이러한 유형이죠. 이 중에 아이반 토니가 솔랑키 유형이라면 은베모, 위사 이런 선수들은 토니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를 활용했던 이력 때문에 솔랑키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적합한 자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솔랑키는 2024-2025 시즌 오프 더 볼 러닝 847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여러 차례 영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브레넌 존슨 역시 이러한 스타일에 잘 맞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유지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데안 클루셉스키도 수비적인 기여라든지 활동량 측면에서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팀 내 최고의 압박 선수이기도 하고 최전방에서의 볼 탈취 횟수가 27회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드 전체 선수들 중에서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미드필더 중 최전방 볼 탈취 1위가 브렌트포드의 프랑크 감독이 지휘했던 미켈 담스고르 35회였고 맨유의 아마드 29회 그리고 토트넘의 클루세스키가 27회였던 것이죠. 이것은 프랑크 감독이 담스고르에게 부여했던 10번 역할을 클루셉스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이런 전방 수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임스 메디슨이 이 영역에서의 기여가 적은 편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어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철저히 철학을 중심으로 전술을 고수했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이라인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프랑크 감독은 말 잘 듣는 지휘자처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상대의 강점을 차단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맞춤형 전술을 설계하는 것이 프랑크 감독의 강점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마다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결과 이후 이제 토트넘에게는 상승의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고강도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 중심의 전술, 유연한 전술 변화는 현지의 토트넘 스쿼드에 잘 맞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기 수준가로 인한 준비 시간 감소가 프랑크 감독에겐 큰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죠.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43경기만 치렀지만 토트넘은 무려 60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는 프랑크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빠른 전술 설계와 회복 관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랑크 감독이 가장 많이 쓴 전술을 토트넘에 적용할 경우 이 포메이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냐. 먼저 4-3-3,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썼던 그 전형에서는 클루셉스키, 솔랑키, 존슨의 3톱을 전망한 아드리안 클락이지만 저는 클루셉스키가 왼쪽에 가서 정발 윙으로 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특히 클루셉스키가 공미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4-3-3에서 뛸 때는 제한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손흥민, 솔랑키, 존슨이 3톱을 맡으면서 메디슨, 비수마, 벤탄쿠르 요 형태가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51을 쓴다고 했을 때는 경기를 지배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를 투톱 중 한 명으로 넣어야 중원에서의 빌드업 능력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솔랑키, 손흥민을 투톱으로 놓고 벤탄쿠르, 비수마, 클루세스키가 3미드를 형성하고 우도기와 포로가 윙백, 반더벤, 단소, 로메로의 3백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이적할 경우에는 반더벤, 드라고신, 단소로 3백이 될 수 있겠죠. 4-2-3-1로 갔을 때 클루세스키가 10번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이때 클락 기자는 메디슨을 왼쪽으로 놨지만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갈 때 4-2-3-1에서 이 자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죠. 우도기가 오버래핑하는 왼쪽 풀백으로 뛰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왼쪽의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뉴캐슬의 내한 경기 일정이 마침내 공식 발표됐습니다. 8월 3일 일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확정됐는데요.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메인 팀은 뉴캐슬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팀 K리그와 뉴캐슬의 경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먼저 열리고 8월 3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열립니다. 선 예매 오픈, 일반 예매 오픈일도 확정이 됐는데요. 프랑크 감독이 선희 선수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 우리의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